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지고 이유 없이 배터리가 빨리 닳고 이상한 문자나 광고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일. 그냥 내 폰이 오래돼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계 문제일까요? 혹시 모르게 내 계좌,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새어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기훈입니다. 저는 전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과장을 지냈고 현재 시니어 정보보호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과 보안 교육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봐왔는데요. 특히 설마 내가 하시는 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보안 위협에 노출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딱 한두 가지 설정만 그대로 켜져 있어도 클립보드에 복사한 내용, 사진에 찍힌 위치, 방문한 사이트 정보까지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의 앱 설치나 복잡한 과정 없이 설정 몇 가지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과 요즘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느려진 스마트폰을 새 것처럼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스마트폰 속도 문제나 불편 해결을 넘어서 내 소중한 금융 정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단 몇 분 만에 내 스마트폰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뀌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쓰던 대로 쓰자.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그대로 두면 내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불필요한 데이터가 쌓여 스마트폰은 점점 느려지고 불편해지죠. 특히 최근에는 실제 70대 어르신께서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며칠 후 본인도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피해까지 보겠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저 정기훈이 전문가의 눈으로 시니어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방법은 스마트폰의 공식 설정 기능이고 언제든 다시 되돌릴 수도 있으니 안심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 첫 번째 중요한 설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보안의 첫걸음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설정은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쓰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입니다. 바로 클립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자나 카톡으로 집 주소, 통장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 내용이 복사한 후에 바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복사한 내용을 클립보드라는 공간에 잠깐 보관해 두는데 여기에 여러 개인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카오톡을 열어서 채팅창에 메시지를 한 줄 입력해 보세요. 그 다음 그 메시지를 꾹 눌러서 복사를 눌러보시면 클립보드에 복사했어요 라는 안내가 잠깐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가 내 스마트폰의 클립보드에 저장된 거예요. 이제 빈 입력창을 누르면 방금 복사한 내용이 바로 아래에 뜹니다. 여기서 옆에 보이는 X 표시를 눌러주면 아래쪽에 아이콘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이걸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도구 모음에서 네 번째 있는 네모 모양 아이콘이 바로 클립보드입니다.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맨 앞에는 방금 복사한 내용이 보이고 그 뒤로 예전에 복사했던 주소, 카드번호, 연락처 등도 쭉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기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클립보드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 악성 앱이 몰래 클립보드에 접근해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립보드를 통한 정보 유출은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클립보드 안에 쌓여 있는 정보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앱을 열어보세요. 카톡과 똑같은 방법으로 빈 입력창을 누르고 아래쪽 도구 모음에서 네 번째 클립보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톡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삭제할 항목을 꾹 누르면 위쪽에 휴지통 아이콘이 나타나죠? 그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가 클립보드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카톡이든 문자 앱이든 클립보드는 한 곳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림 기능을 설정해 두시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 기능은 내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하면 바로 알려주는 보안 기능이에요.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설정토 띠바퀴 모양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찾으시고 그 안에 있는 제어 및 알림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클립보드 접근 시 알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파란색으로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면 앞으로 수상한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할 때마다 바로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앱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이 항목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종이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안 보이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 잘 따라오셨죠? 클립보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접근 알림까지 설정했으니 내 스마트폰 속에 있던 잠재적 위험 하나를 없앤 셈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보안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진의 위치 정보 삭제, 맞춤형 광고 차단, 문자 링크 자동 열기 방지법까지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안 단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설정은 정말 강력한 보안 방어막입니다. 요즘은 택배 문자, 부고 문자, 이벤트 문자 안에 숨어 있는 링크를 한번 잘못 누르는 순간 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리고 내 정보가 그대로 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로 겪을 수 있는 일이고 한번 당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설정은 꼭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먼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실수로 눌렀을 때 바로 열리지 않도록 미리 막아둘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앱을 열어주세요. 오른쪽 위에 점 3개 메뉴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추가 또는 고급 메뉴를 찾으시면 연락처에서 보낸 웹링크, 미리 보기와 링크 열기 허용이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회색으로 꺼두세요. 이렇게 하면 문자 속 링크를 실수로 눌러도 바로 열리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위험한 문자들이 오지 않게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문자 앱에서 점 3개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 이번에는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로 가보세요. 여기에 악성 메시지 차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파란색으로 켜주세요. 이 기능은 경찰청 등에서 등록한 악성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반드시 활성화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설정입니다. 혹시 문자 속 링크를 누르거나 실수로 뭔가 잘못 눌러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앱이 깔리는 것 자체를 아예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최신 삼성 갤럭시 기종을 쓰시는 분들은요, 정말 강력한 새로운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스마트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켜주시면 됩니다. 이걸 켜면 스미싱 문자, 악성 앱, 충전기 연결, 컴퓨터 연결을 통한 악성 코드 설치까지 자동으로 막아줍니다. 삼성이 최근에 새로 만든 강력한 보안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보이면 꼭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내 스마트폰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메뉴는 최신 삼성 갤럭시 기종이나 최신 소프트웨어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이라 모든 스마트폰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메뉴가 없으면 대신 출처 불명 앱 설치 제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 보안 또는 생체 인식 및 보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용되어 있는 앱들을 하나씩 눌러서 모두 허용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등 공식 앱 스토어에서 받는 정상적인 앱은 설치할 수 있고 이상한 앱은 깔리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허용하고 바로 꺼두면 되니까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의 위치 태그에 대해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행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여기 어디네요 하고 바로 맞춘 적 있으신가요? 요즘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을 때 촬영한 위치에 GPS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걸 위치 태그라고 부르는데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집 앞에서 손주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보냈는데 그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카카오 앨범에 올라가면 내 집 주소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도 꼭 바꿔두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왼쪽 위에 톱니드 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안 보이면 점 3개 메뉴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위치 태그 또는 위치 정보 저장이라는 항목을 회색으로 꺼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새로 찍는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요. 그럼 이미 찍은 사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그 사진을 한번 보내세요. 그리고 보낼 때 화질은 일반 화질로 설정하고 보낸 후 다시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제거된 상태로 사진이 새로 저장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종이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문자 사기, 악성 앱 설치, 사진 위치 정보 유출까지 스마트폰에서 꼭 필요한 보안 설정을 제대로 챙기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요즘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느려졌을까?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딱 30초 만에 체감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느려졌을까? 라는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예전에는 앱도 빨리 열리고 화면도 부드러웠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려지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스마트폰이 완전히 고장나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화면 전환 효과, 불필요한 움직임 애니메이션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화면을 전환할 때 멋있어 보이려고 천천히 나타나고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꺼주면 바로 체감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휴대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린 다음 톱니드 바퀴 모양의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 항목을 찾으세요. 혹시 잘 안 보이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접근성에 들어가면 시각 보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 안에 애니메이션 삭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켬 상태로 바꿔주세요. 딱 이 한 가지 설정만 해주면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 화면 전환, 창 닫기 등이 즉각 반응하면서 빠르게 느껴질 거예요. 혹시 애니메이션이 없어진 화면이 좀 심심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끌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폰이 느려졌나 봐, 새 걸 사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만 꺼도 훨씬 빠르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 팁을 드리자면 애니메이션을 끄는 것만으로도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케어 메뉴에서 한 번만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디바이스 케어 또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일 위쪽에 지금 최적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내 스마트폰이 알아서 메모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앱들을 정리해 주니까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별다른 앱을 설치하거나 복잡한 과정 없이 설정에서 딱 두 가지만 해주면 30초 만에 체감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가끔씩 눌러주시면 스마트폰을 더 오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도 껐고 디바이스도 최적화했으니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눈에 띄게 빨라졌을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또 다른 이유인 사용하지 않는 앱과 쌓인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애니메이션을 없애서 훨씬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폰이 답답하다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앱이나 쌓여있는 불필요한 파일들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내가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왜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오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이 여러 앱과 데이터를 몰래 계속 쌓아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불필요한 앱과 파일을 쉽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가세요. 아래로 쭉 내려보면 디바이스 케어 또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저장 공간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저장 공간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의 어떤 항목이 얼마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사용하지 않은 앱이라는 목록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곳에는 내가 설치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앱들이 쭉 나열됩니다. 사실 이 중 상당수는 앞으로도 거의 안 쓰게 될 앱들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앱은 선택해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만 정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용량을 차지하는 큰 파일들, 오래된 사진 동영상 등을 확인해 보세요. 필요 없는 파일들을 찾아서 지우는 것도 스마트폰 속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필요 없는 파일 다 지웠는데 용량이 그대로인데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 있으셨죠? 그건 휴지통 때문입니다. 휴지통은 말 그대로 내가 지운 파일들이 바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휴지통을 눌러서 모두 비우기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로 스마트폰에서 공간이 확보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만 잘해도 내 스마트폰은 숨통이 트이고 훨씬 쾌적하고 빨라집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파일과 앱을 지우기 전에 꼭 필요한 사진이나 자료는 미리 저장 또는 백업해 두세요. 특히 가족 사진이나 중요한 자료는 한번 지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필요한 앱과 파일을 정리하셨다면 내 스마트폰은 이제 한층 더 쾌적한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을 새 것처럼 빠르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많이들 쓰시는 카카오톡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파일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톡은 자주 쓰는 만큼 안에 데이터도 많이 쌓이는데요. 그 정리법을 제대로 배우면 내 스마트폰이 더 빠르고 가벼워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의 속도 개선도 막바지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설치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 하나가 바로 카카오톡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사진을 따로 저장하지도 않았는데 왜 카카오톡 때문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세요. 그 이유는 카카오톡이 내가 따로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사진이나 동영상은 스마트폰 안에 자동으로 임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결국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을 열어주세요. 화면 아래쪽 오른쪽 끝에 더보기점 3개 모양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톱 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메뉴를 쭉 내려보면 데이터 및 저장 공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 안에 채팅방 저장 공간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내 카카오톡에 있는 채팅방별로 얼마나 많은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 단톡방, 친구 모임방 등등 각 채팅방 이름과 함께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채팅방을 선택하고 미디어 데이터 모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모든 채팅방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채팅방 미디어 데이터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카오톡에 쌓여 있던 사진, 동영상, 파일들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이 과정은 스마트폰 안에 따로 저장하지 않은 카카오톡의 사진 동영상만 지워지는 거예요. 만약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꼭 보관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미리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해 두시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카카오톡 안에 숨어 있던 불필요한 데이터가 싹 정리되고 스마트폰 저장 공간은 더 넓어지고 체감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은 그냥 메시지 앱이라서 별로 용량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카카오톡 데이터만 잘 정리해도 스마트폰을 훨씬 가볍고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만 이 정리를 해주시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도 훨씬 오래,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마지막 이유, 바로 네트워크 문제와 관련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연결이 자주 끊긴다 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속도와 저장 공간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앱도 잘 정리했는데 왜 인터넷만 느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와이파이가 잘 끊기거나 LTEOG인데도 인터넷이 늦게 열리는 경우가 있으면 답답하실 텐데요. 이럴 때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입니다. 이건 내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관련 설정들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주는 기능인데요. 오래 사용하면서 설정이 꼬였거나 연결이 불안정해졌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설정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일반 또는 일반 관리 메뉴를 찾으세요. 기종에 따라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천천히 내려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초기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 초기화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설정 초기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기능을 사용하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나 블루투스 연결 정보가 모두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초기화 후에는 다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한 번만 해주시면 내 스마트폰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는 켜놨는데도 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속도, 저장 공간, 보안까지 모든 필수 점검을 제대로 마친 셈입니다. 스마트폰은 새 걸 사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설정만 잘 손봐주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정리만 해주신다면 불필요한 지출 없이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을 늘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보안과 속도 관리법을 제대로 배우신 겁니다. 꼭 주변 어르신들,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